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고요. 미뤄왔던 것을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물러난 두 사람의 후임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완규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혹시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덕수 대행의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내란수계 대행이에요. 스스로 그거를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보고요. 예.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논리가 여야 합의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가지고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오랫동안 이제 최상목 씨도 안 했고 한덕수 씨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물러날 예정인 임기가 다 끝날 예정인 두 분의 후임을 두 명 지명하면서 끼어팔기로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규 씨를 넣었다는 거는 그냥 저는 윤석열 씨가 그냥 지명한 거랑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었고 내란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덕수 씨는 대통령의 대행이 돼야 될 사람이 내란 수계의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탄핵 기각할 때 한덕수 씨에 대해서 위헌이지만 한 일이 위헌이긴 한데 파면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단초를 제공했고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은 그냥 적당히 여기면서 원래 하는 거야. 해도 돼. 이런 인식을 헌법재판소가 줬다고 봐요. 그 결과고 이런 정말 희한한 일이 앞으로도 아마 2달 동안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가지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또 국민들이 법리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고 정치에도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에 이런 인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저는 야당이나 여당을 떠나서 사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중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재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기고 6월 3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임명 때문에 또 한참 동안은 서로 싸우면서 갈 거거든요. 저는 진짜로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어쨌든 지금 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국민 전체를 생각했다면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중도인 줄 알았는데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계엄 이후 이 전국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쨌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이해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지지층한테 어필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겠다 또는 당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 아래에서 움직였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관료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중요한 관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복지부동이나 무책임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그런 의미라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너무 모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서로 중도라고 말씀하셨으나 사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진영 논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아마도 상식을 기초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허 기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제가 중도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네, 저 저도 혼자 빨갱입니다. 저도 상식과 팩트를 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기자 생활하면서 예. 36년간 그 팩트와 논리를 갖고 저는 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 금 변호사님은 법률가잖아요. 네, 헌법에 그 대통령 고리시에 권한된 국무총리 그리고 그것을 승계받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몇 조죠? 네,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고리시라고 해석될 만한 때는 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번에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수출된 거는 고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아니다. 다만 지금은 탄핵이 인용이 돼서 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거리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권 행사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내란 종식을 슬로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무력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괴멸.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도됐던 보수 대청소 주류 교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국민의힘 무력화라고 하는 끝에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이다. 따라서 이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까지 한덕수 총리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까요? 예, 예. 저는 한덕수 씨의 오늘 행위는 헌법을 능멸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가 3사람씩 그 지명을 하고 그 대통령이 한 번 더 사법부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3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런 조항을 둔 거예요.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성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돼 있는데 예. 권한대행이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저는 한덕수 씨를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한 19년 전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덕수 씨의 이 행위는 내란의 정치적 종결은 6월 3일 날 될 수 있겠으나 법률적 종결을 하는 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뭐 별로 흥분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2달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우리 모두 해야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을 좀 합니다.